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강 우리 아세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23강 같은 경우에는 얘도 순서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하게 괜찮게 쉬운 문제는 2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인지적인 어떤 부담을 요구하는 문제다. 한 2분 30초.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100% 이해를 하고 푸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냐?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21강인가? 21강이 맞을 것 같은데, 예전에. 21강, 맞아요. 21강 문제, 순서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특히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의 내용을 60, 70% 정도만 이해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동사의 흐름을 잡기만 해도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게 수용적 코드이기 때문에 그걸 잡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각 단락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시고 퍼즐 맞추기 식으로 퍼즐을 맞추시면 답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내용이 조금 웃겨요. 이 내용은 일단 요거 얘기하고 이건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아시죠? 자, 순사배 코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시자 코드. 단수, 복수, 복수로 받는다. 서치는 조심해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연결사 코드. 반대일 때 역접 대체가 있다. 차이점.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순접이고 환원 첨가는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선지 제거가 중요하고 삽입은 주어진 문장보다도 비약을 먼저 따져야 된다. 여기 보시고 와라. 얘기했고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드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소개팅이 아니고 이미 소개팅은 끝나고 사귈 때가 더 맞을 것 같아. 소개팅 자리에서 막 서로 막 싸우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야. 제 경험상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 게 누군가가 혼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혼내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그 역할이 단 한 번도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혼내는 쪽이고 여자가 혼내는 걸 당하는 쪽이면 연애할 때 계속해서 그런 식의 관계만 유지가 되지 여자가 혼을 내는 적은 없다고. 똑같아. 만약에 연애할 때 여자가 주로 혼을 내는 쪽이야. 남자가 그 혼내는 걸 당하는 쪽이야. 그러면 연애하는 기간 동안 내내 항상 그 관계가 똑같이 유지가 되지 남자가 여자 혼을 내는 적은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얘기야. 뭐냐 하면 블레이머, 비난자, 그리고 디펜더, 방어자가 나오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애인이.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환장하는 거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를 내는 애가 뭐라 그래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알고 나한테 지금 사과하는 거야? 막 지랄지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방어자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어쨌든 레이지, 분노를 참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던 이 블레이머가 갑자기 지 혼자 뭔가를 깨닫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다가 자칫하면 얘랑 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갑자기 사이코 개패스처럼 미안해, 잘못했어. 그냥 내가 너무 너한테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갈까? 활짝 이렇게 웃습니다. 그럼 이제 디펜더 방어하던 애가 이제 끝났구나.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방어할 때의 그 과정이야. 그런 과정이어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으실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좌를 찍고 있는 게 이제 3월쯤에 찍고 있는데 3월경에 찍고 있는데 봄이라서 그런가 올해 결혼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네. 결혼하면 좋은가 보죠. 뭐 어쨌든 갑자기. 근데 이제 이 지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렇게 서로 분명히 싸울 때도 있는데도 결혼을 하는 걸 보면 그게 뭔가 좋은 게 있어서 하나 보다. 난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만 얘기해야 되지. 자, 볼게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글의 흐름을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and가 있었어요. 제발 지시사 연결사야, 얘들아. 지시사 연결사. 그리고 이 연결사에는 접속사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연결사에는 접속사도 같이 포함이 돼요. 물론 둘은 성질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제가 같이 퉁쳐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and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however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분명히 frustrate입니다. 좌절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and 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방어자, defender가 좌절하니까 얘는 지금 분명히 나쁜 상태입니다. 나빠요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여기 as a result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barely는 뜻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barely는 뜻이 뭐죠? 그렇죠.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hardly의 부정의 의미가 있고요. 이때 이제 부정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뜻도 있다? 간신이란 뜻도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여기서 좌지우지돼.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계속 방어자가 나빴거든? 근데 그 결과 있어. 원인 결과니까 그 다음 문장도 분명히 방어자가 나빠야 돼.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야 돼. 그럼 그 순간 이러한 연결사의 맥락 구조로 인해서 이때 barely는 간신이란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문장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어떻게 따지라고 그랬죠? 맥락을 통해서. 제가 그거는 1강, 2강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수능적 독해에서의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barely는 as a result 때문에 간신이란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셨어야지 된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어자 나빠요로 끝나요. 근데 갑자기 하지만이 나오면서 글을 읽었더니 얘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B의 마지막 단락에 방어자의 기분이 분명히 좋아지는 걸로 끝납니다. 분명히 좌절이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읽었어요. A의 앞을 읽었더니 방어자의 기분이 분명히 좋죠? 왜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순간 방어자의 기분이 좋았고 이 흐름이 그대로 A의 마지막까지 끌어가서 방어자의 기분이 좋은 걸로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12A의 5번이 답이었죠. 그렇죠? 그러한 흐름 때문에 흐름상 이래요. 이래갖고 방어자 기분이 나쁜데 하지만 그렇지 블레이머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방어자도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방어자의 기분 좋음이 딱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and와 however를 보는 순간 답은 C, B, A의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여기 and가 있었죠. and. 그럼 and는 접속사고 얘 분명히 순접이죠. 그리고니까. 그리고 첨가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A and B잖아요. 그러니까 순접이면서 첨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A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A 다음에 C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 다음에 C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죠. 왜요? A의 마지막 동사관계가 방어자 좋아요 였습니다. 근데 A 다음에 C가 온다고 생각하면 and 다음에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A의 마지막 문장의 동사구조는 방어자 좋아요예요. 근데 분명히 C의 앞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순간 C의 앞부분은 방어자 나빠요입니다.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좋아요, 나빠요. 역접 대체의 코드가 아닌 and 순접 첨가의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A 다음에 C는 절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B 다음에 C도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 다음에 C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 A의 마지막 동사구조가 방어자 좋아요인데 C의 앞문장의 동사구조가 방어자 나빠요죠.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역접 대치의 코드가 아닌 순접 첨가인 and가 들어가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니 A 다음에 C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B 다음에 C도 안 되겠죠? 왜요? B의 마지막도 분명히 방어자의 기분이 좋아요로 끝났어요. 근데 얘는 방어자의 기분이 나빠요잖아.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어때요? 반대인데 역접 대치의 코드가 아닌 순접 첨가의 엔드가 나오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니 절대 수용적 코드에서 봤을 때 B 다음에 C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좀 잘 보였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이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보기로 가서 답을 찾으면 당연히 몇 번이 답이다? CBA의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A 다음에 C도 안 되고 그리고 A 다음에 B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B 다음에 C도 안 되고 이런 걸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보이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 당연히 A, B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요? 방어자 좋아요 다음에 B가 나오는 순간 하지만이 있잖아요. 그쵸? 방어자 좋아요, 하지만. 근데 하지만 다음에 글을 읽었더니 방어자가 좋아요라는 결과가 나왔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A의 마지막이 방어자 좋아요야. 하지만이 나오고 그 다음을 읽었더니 방어자가 좋아요로 끝나. 그러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방어자 좋아요, 방어자 좋아요.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같은데 역적 대치의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얘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니까 수용적 코드상 A 다음에 B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논리적 코드상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의 C, B, A가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ger and empathy, 화와 공감. 이것은요, like matter and antimatter, 물질과 반물질처럼 can't exist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One in and you have to let the other one go. 한 놈이 들어오면 한 놈은 반드시 나가야 돼요. So, 그러므로 when you shift the blamer into empathy, 너가 비난자를 공감의 상태로 바꾸려고 할 때 you stop the person's angry running dead in his tracks 그랬죠. 말 그대로 rant는 밑에 있어요. 폭언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화가 나 있는 폭언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 길에서 죽여버리도록 멈추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로 가요. 그리고 end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end가 나온 건 블레이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디펜더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순차적으로 순접으로 A and B식으로 나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end는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hat about the person who's on the defensive? 방어하는 쪽에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떨까요? Initially, 처음에 이 인간 펀칭백. 왜 펀칭백인지 아시겠죠? It's a frustrate, 좌절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no matter what your she is trying to meet our world,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주면 돼요. 아무리 그나 그녀가 방어하는 애가 거울을 비춰서 밖을 보게끔 노력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밖을 봐봐. 너가 뭐 잘못하고 있어. 밖을 보고 조금 좀 객관적이 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they're going to blame 그 무식한 새끼인 비난하는 새끼는 그 밖에 있는 대상을 거울 비춰줘 보는 그 대상, 이 mirror our world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blind, 안 보려고 하거든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 person who's under attack,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 방어자는요. 보통 조용하지만 간신히 통제되어지는 분노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계속 분노에 처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지. barely가 어떤 뜻인지 또 주목을 해야 된다고 as a result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방어자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however가 나오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the blamer knows just how sad, angry, scared, or runny the defender feels and spontaneously turn into ally. 갑작스럽게 이 비난자가요. 갑자기 뭘 알게 돼요? 아휴, 우리 방어자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화가 나 있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맹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좀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진짜?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원래? When the defender feels understood by the blamer and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그래서 방어자가 비난자에 의해서 이해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서 그들이 같은 편에 서게 될 때 당연히 방어해야 될 게 사라지게 되겠죠. nothing이니까. 이 방어자의 벽, 이 벽과 함께 그의 말하지 못했던 분노와 좌절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방어자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The leap from no longer feeling fear or hatred toward the blamer spontaneously triggered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and miraculously the person's quiet rage turned into forgiveness, and beyond that, at least to work toward solutions. 어떤 안도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hatred, 증오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안도감. 비난자에 대해서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안도감. 그러니까 분명히 기분이 좋아진 거 맞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였다고. B 다음에 A였다고. 그 얘기한 거야. 자발적으로 엄청난 고마움에 그레이티드 고마움, 감사. 아, 이제 우리 애인이 드디어 이제 화를 끝냈네. 너무 고마워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고마움, 감사의 돌진을 일으키게 되고요. 아주 기적적으로 그 사람의 조용했던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기꺼이 해결책을 향해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좀 웃긴 지문이었는데 어쨌든 답을 찾기 위한 동사의 방향성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노멀한 문제로 풀 수 있게 돼야지만 여러분 실력이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